VNL 마지막 3주차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3주차에 로스터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오늘의 배팅 방향까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독일과 도미니카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3주차에 큰 명단 변화는 없고요. 작년에 두 팀이 두 번 만났습니다. VNL에서 만나서 도미니카가 3대1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세계선수권에서 만나서 역시 도미니카가 3대1승을 거뒀습니다. 이 여자 배구의 도미니카 그리고 남자 배구 할 때 쿠바 때 항상 설명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지만 좀 해볼 법한 좀 만만한 국가들을 만났을 때는 전력을 다해서 이기고요. 그리고 좀 강한 국가들을 만났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게임을 포기하는 이런 특성들을 이 중남미 국가들이 많이 보여주는데 독일이 그 딱 할만한 그런 레벨의 팀입니다. 독일은 사실 뭐 굉장히 팀의 색깔이 뚜렷한 팀은 아니에요. 모든 부분을 딱 중간 정도 하는 굉장히 무난한 레벨의 팀이기 때문에 물론 무난하게 잘하지만 어느 부분이 딱 강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니카가 조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2승을 거둘 수 있었고 지금 도미니카가 3승 기록하면서 11위에 위치를 해 있는데 도미니카가 이제 총 16개 국가 중에 한 중간 정도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9위에서 10위권 정도를 형성할 것 같은데 지금 3승보다는 조금 더 승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니카가 한 9위에서 10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승수를 독일에게서 가져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일은 이번 대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6승으로 지금 6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회 일정을 조금 살펴보면은 초반 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멤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네덜란드 만났었고 약팀인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그리고 태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를 벌써 다 만났습니다. 물론 일본을 잡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제 남은 일정이 도미니카, 폴란드, 세르비아, 미국 굉장히 빡센 국가들만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역시 2순위에서는 조금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할 텐데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도미니카 쪽에 조금 더 우위가 있는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가 지금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대회 들어서 좀 시원한 승리가 없었는데 오늘 시원한 승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미니카 승 쪽으로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캐나다 경기가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역시 큰 명단 변화는 없고요. 크로아티아의 이번 대회 일정을 좀 살펴보면 2승을 거뒀는데 2승 모두 이제 우리나라와 태국 좀 높이의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팀들을 만났을 때 승을 가져갔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모두 패배를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가 사실 크로아티아가 높이의 우세를 가져갈 만큼 캐나다가 높이가 낮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높이 부분에서 캐나다가 상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격력 측면을 따져보면 역시나 캐나다가 많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사실 높이나 파워적인 측면에서 괜찮지만 좀 세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한 팀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위를 가져가는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마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와 한국 경기가 있는데 불가리아 역시 큰 변화는 없고요. 우리나라 역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박은진과 이제 김미연이 아웃됐고 김다인하고 신현경이 다시 로스터에 합류를 했습니다. 전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불가리아는 사실 그래도 조금 중위권에서 좀 비빌 수 있는 팀인데 이번 대회 성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지금 15위에 처져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 처져 있을 만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 12, 3위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승수를 추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15위, 16위 이렇게 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국가들끼리 만났을 때 오히려 3대0 승부가 꽤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리아가 사실 이 정도 레벨의 팀도 아니고 지금 15위와 16위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 세트를 가져가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언더사이드로 오늘은 배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태국과 네덜란드 경기가 있습니다. 두 팀 역시 큰 변화 없고요. 3주차에. 사실 태국이 이제 네덜란드가 굉장히 높이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고전을 기본적으로 할 확률이 꽤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국이 이제 작년부터 꽤 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물론 안 좋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이후로는 두 팀이 상대 전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태국의 배구를 이 스피드를 체험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 의외로 좀 스피드가 먹힐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경기가 바로 태국에서 열립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배구에 열광을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홈팬들의 또 열렬한 응원
이런 분위기도 충분히 좀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 쪽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 태국이 분명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건 맞는데 네덜란드가 워낙 높이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네덜란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바 쪽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러나 두 팀이 좀 만난 적이 없다는 점,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태국이 의외로 좀 선전할 수도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바를 좀 주력으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태국 사이드도 한번 부주력 정도로는 이제 가져가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경기밖에 없고요. 명단에도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3주차고 마지막 주차이기도 하고 모든 팀들이 전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1, 2주차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촉을 잘 살리셔서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